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매각 소식으로 지역은행 리스크가 완화됐더니 다시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불확실성 속에서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국내 증시는 견조하게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개장 직후부터 빨간불을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하면서 출발한 뒤에 지속적으로 2420선 위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830포인트 선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4%가량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연일 5일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양시장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하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 10시 구간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을 한 가운데 기관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담고 있는데요. 전 업종 가운데 운수업 그리고 금융업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업종 상승 추세 중에는 강한 축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거래일째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던 음식료, 담배, 통신장비가 업종군 중에서는 4%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업종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되면서 거래가 재개된 종목들이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등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한국정밀기계만 상한가로 치솟으면서 3,740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두 자릿대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메이드 그룹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인 위믹스가 싱가포르 거래소 비트닷컴에 상장이 됐다라는 그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거래소의 총 20여 개국에서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메이드 두 자릿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5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신장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조선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형 조선사 5개사가 올해 목표 수주액의 29%에 달하는 수주액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선주, 조선기자재주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조선해양의 계열사 3개는 42%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그리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7%대 강세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만 보게 된다면 2차 전지로 쏠렸던 수급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조선과 우주항공주들로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슈와 시장이 변화할 때는 이슈 체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 리그 핫 이슈부터 한번 챙겨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종목일까요? 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완연한 봄으로 진입하면서 편의점 매출세도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나들이 수요 증가와 함께 BGF 리테일의 기존점 신장이 회복될 것이라며 매수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2분기 BGF 리테일의 기존점 신장을 4.5%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도시락과 간편식품 신제품으로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과연 봄의 기운을 타고 관련 종목들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요즘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개나리도 만개를 했고요. 벚꽃도 만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꽃을 조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맞이해서 주말 동안 또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나들이 하면 또 편의점 주가 또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관련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네, 편의점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쭉 상승을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 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네. 편의점 봄에 가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은 외로운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이 편의점이지 네. 어디 봄놀이 가가지고 꽁냥꽁냥 놀면서 편의점 가가지고 도시락을 한강 싸고 갈때 가는 거 생각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럴 땐 다 이렇게 삼천 밥상 가져와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잖아요. 아, 네. 옛날엔 다 그렇게 다녔는데 요즘은 도시락을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걸 보고 아, 지금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네. 저도 이제 한강을 많이 이제 걷거나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운동을 전혀 안 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실제 이제 각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양화점도 있고 양화 몇 점도 있고 그다음에 한강마다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일반적인 편의점하고는 또 달라요. 거기에는 잡다한 거 안 팝니다. 볼펜 뭐 이런 거 안 팔고 라면 왕창 그리고 끓인 라면 쓰는 이제 기계 있고 거기다 물이랑 음료수만 왕창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서가지고 사실 편의점을 이용해서 라면 같은 걸 끓여 먹습니다. 네. 실제 중요한 거는 저희처럼 이제 외롭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작은 등불 같은 게 편의점이지만 실제 봄철이 되면은 훨씬 더 매출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또 이용객이 네.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편의점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봄철에 이제 놀러 나가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측면은 물가 상승입니다. 네. 최근에 저도 지금은 이제 점심 때 삶은 달걀 하나씩 먹고 있는데 그래도 살이 안 빠집니다. 근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점심에는 항상 편의점 가서 김밥 요거 한 2,500원에서 2,3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요거 한 줄만 딱 먹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살 빠질 줄 알았는데 끄떡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계란 하나를 먹는데 되게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에다가 우유 200ml짜리 하나 사면 한 4,000원 안쪽에서 끊기거든요.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기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식당들, 여러분들 자주 가는 식당들도 아마 가격들을 많이 더 올렸을 겁니다. 실제 소주값도 올라오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점심이라도 가볍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다니다 보면은 편의점에 예를 들어서 김밥을 사러 간다 그러면 한 10시 50분쯤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사고 싶은 김밥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10시에 편의점에 들렀을 때는 김밥이 분명히 한 40줄, 50줄씩 쌓여 있었는데 11시쯤 되면은 김밥이 네. 싹 동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확실히 사람들이 점심을 편의점에서 많이 때우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최근에 백종원 도시락이라든지 김혜자 도시락이라든지 다시 해자로운 도시락들이 편의점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출 신장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편식 이용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김밥도 잘 없었고 초창기의 편의점 같은 경우는 라면 먹는 곳이 편의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라면도 먹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편식에다가 지금은 이제 햇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미역국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들이 높다. 특히 과자나 예를 들어서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사는 것보다 간편식 매출 자체가 단가가 좀 있어요. 2~3,000원씩, 3~4,000원씩은 하기 때문에 매출 신장에 분명히 도움이 된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편의점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계절적인 요인에 맞춰서 지금 같은 시즌에 미리 관심 있게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들이 계절도 계절이지만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점심때 대체 식품으로 지금 편의점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맞춰서 그럼 주식와이프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주식와이프님, 편의점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편의점을 진짜 평일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방문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방송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서 한 10분, 15분 만에 그것도 모니터 앞에다가 네. 두고서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이용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미 뭐 도시락 관련해서는 이영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논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쌤이 지금 있는 곳이 네. 강남 쪽에 제가 있습니다. 근데 강남 쪽에 편의점들이 진짜 다양한 게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최근에 편의점을 들어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게 편의점인가 마트인가 편의점에서 정육 그 고기를 팔더라고요. 고기를 판다고요? 네네. 그리고 고기도 팔고요. 네. 육류, 그러니까 스테이크 고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삼겹살 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팩에 넣어서 팔더라고요. 그리고 금 자판기가 있어요. 금이요? 금을 살 수 있는 자판기. 네, 누가 거기에다가 사나요?
사는 사람이 오, 있으니까 있지 네, 않을까요? 네. 현금 이제 ATM 기계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 금 자판기가 있다는 게 저도 좀 놀라웠고 거기에다가 과일은 판 지가 오래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편의점 품목이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에 이 품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매출 파이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계속해서 좀 매출 성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착시 효과적으로도 매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편의점 관련주를 나들이 뭐 도시락 수요 증가 이런 네. 쪽으로 보기보다는 품목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품목 다변화로 인해 정말 일상 속에 스며든 이 편의점 관련주들 이제는 이 부분까지도 염두하고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편의점 관련주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편의점에서 금을 팔다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털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요? 여러분 전국에 계신 밤손님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편의점에는 금을 판답니다. 여러분들 정보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CU 편의점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일본 패밀리마트의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패밀리마트 없죠. 그 패밀리마트가 CU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제일 많은 편의점 중에 지금 GS와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지방에는 오히려 GS보다 더 많이 깔려있는 편의점이 CU 편의점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글로벌하게도 편의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지금 현재 300호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13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목표까지 글로벌 500호점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같다 보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사실 제일 영업이익이 안 좋았을 때는 2020년입니다. 코로나 때라는 얘기죠. 결국은 편의점의 매출은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과 어느 정도는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매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20년에 가장 줄어들었습니다. 1,600억대까지 줄어들었다가 2021년에 거의 2,000억까지 찍어 오르고 2022년에는 2,500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다.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은 바닥을 2020년 때 뭐 전보다 어떤 종목이든 바닥이었으니까 그 정도 구간을 바닥으로 계속 저점을 올리는 구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고점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 채널 구간에서 저점에서 눌림목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만약에 진입하신다면은 다시 채널 상단까지 가지고 가도 먹을 것들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BGF 리테일은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역시 BGF 리테일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GS 편의점을 가지고 있는 GS 25시를 가지고 있는 편의점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뿐만 아니라 슈퍼 특히 이제 지방에도 많이 있고 서울에도 많이 있는데 슈퍼마켓이라고 GS 슈퍼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편의점보다 조금 더 다양한 아까 이제 뭐 조식 와이프님이 얘기했던 정육이나 채소 같은 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그런 슈퍼마켓이라든지 홈쇼핑 산업, 최근에 이제 인수를 했던 홈쇼핑도 하고 있고 호텔도 하고 있는 GS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편의점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편의점주에 집중을 하시려면 차라리 BGF 리테일이 낫지만은 예를 들어서 편의점 자체의 하나하나의 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다각화돼 있는 사업들 원한다. 또 호텔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난 그쪽도 한번 봐보겠다.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을 원하신다고 하신다면은 GS 리테일도 나쁜 판단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편의점 부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BGF 리테일과 좀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코로나 저점 2020년 저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반등해줄 수 있는 구간들이 사실은 남아 있다.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에서는 예전에 코로나 때 거의 뭐 지수 한 1,400, 1,500대의 지수에 있었던 그 가격대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평가주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단기적으로 코로나 저점 인근을 살짝 깨고 나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다시 한번 장기 평대에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다만 이 밑에 쌍바닥을 형성해줬던 24,000원대가 깨지면은 바닥이 없는 신저가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마트입니다. 마트가 사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할 거 없이 이제 판매 채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마트 가가지고 사올 때도 있지만 귀찮으면 쓱배송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는 여러분들이 편의점 쪽 말고 마트로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점포수도 사실은 CU나 GS보다는 훨씬 더 적은 상황입니다. 이마트 편의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저가 상품, PB 상품들, 노브랜드 상품들을 이쪽에서 편의점에서 조그만 마켓을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노브랜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많이 이용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저가인데 생각보다 가격 메리트가 좋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노브랜드 상품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마트 편의점들을 이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이왕이면은 같은 편의점이 GS, CU, 이마트 편의점이 있으면 이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특장점이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2020년에 코로나 저점까지 깨고 내려왔다가 이제서야 겨우 코로나 때의 가격대까지 10만 원대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속도감으로 봤을 때는 속도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 다만 121선 장기 평대 정도 가격대가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최근에 상승 추세로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121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전고점 한 1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단기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먹을 자리들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수혜감과 함께 관련해서 이마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 먹을 자리들이 있겠다. 다만 현재 구간 10만 원대가 코로나 저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 저점이었던 10만 원대가 깨진다면은 다시 한번 8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대에서 9만 원대 후반까지는 손절가로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3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최근 저희가 뭐 편의점 관련 이야기도 나누고 있지만요.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좀 2차 전지에서 조금은 다른 수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막막하실 것 같은데 노란톡 입장하시면 이런 방법도 알려드리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네. 섹터뿐만 아니라 종목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다가 그렇죠. 섹터와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은행이 지금 많이 가는데 이게 지금 시장이 이게 맞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 과거에 리먼 사태 때도 사실은 그 전에 지방은행이 하나 터지고 리먼까지 분명히 시차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배우고 있고 지금 사태는 분명히 리먼 사태하고 다른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올라갈 줄 알고 내일 갈 줄 알고 샀는데 밀리고 손실을 보니까 내 계획하고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또 섹터에 대한 고민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도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QR코드 찍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 칸에 샵 3772를 넣어서 고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노란 톡이니까 많이 참조했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칭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는 사칭분들 제가 직접 말을 걸어서 내려달라고 한 적도 있고 팬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쪽 말고 QR코드를 찍고 직접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니까 재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방을 잠가놓고 방송 중에만 방을 열어놓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입니다. 받는 번호에 샵 3772번 누르신 다음에 고수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본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1조 원을 빌리는 유동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 자금으로 OLED 사업 운영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OLED 사업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가 자금 수혈에 나섰습니다. 1조 원가량을 LG전자로부터 빌린 건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OLED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고 최근에 OLED 관련 긍정적인 기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일지 주식와이프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네. 금리 인상 피크 시기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서 오히려 이제 투자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게 사실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투자하는 시기가 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텀이 네. 걸리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이제 피크를 찍고 동결로 가거나 이제 내년부터는 또 선제적으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미리 일찌감치 이렇게 대기업들의 그런 관련 투자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 쪽에다가 이제 손을 벌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돈 빌릴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한테 제일 먼저 빌리겠죠. 특히나 네. 이제 부모님한테.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렇죠. 손 지금 내민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지금 모회사가 LG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LCD보다 OLED를 계속해서 좀 밀면서 그러니까 굳건하게 계속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금리 인상기까지 맞이하게 돼서 이 변동 이자에 대해서 그 이자를 내는 것만으로도 지금 순손익이 이자율이 1%포인트 오르면 500억 원의 이제 손실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경기가 나아지게 되면 사람들의 또 주머니에 이제 돈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 집에 있는 수요가 늘게 되면서 TV 수요가 늘었다가 물가가 인상하게 되니까 다시 또 주머니에 지갑을 닫다가 또 다시 이제 경기가 또 좋아지려고 하니까 또 다시 그 소비로 이제 연쇄 작용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OLED 이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리미엄 TV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쪽은 이제 LCD 쪽인데 이 LG 쪽에서 계속해서 이 OLED를 연구 개발해온 게 이제 좀 드디어 빛을 좀 보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수혈을 좀 받게 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OLED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TV 수요는 지금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럼 이 OLED TV를 누가 사느냐? 유럽에 돈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OLED TV는 그 뭐 프라자 같은 데 가시면 하이마트나 이런 프라자 같은 데 가시면은 TV 보실 수가 있는데 진짜 화질이 선명하고 엄청 깔끔하거든요. 영화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깨끗한 화질을 자랑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 또 기술력까지도 가세하게 되면서 이 TV 입소문이 또 유럽인들한테 지금 또 많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 내 OLED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6.7%에서 이제는 2024년도에는 53.5%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움직임을 지금 또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좀 눈여겨봤는지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9년 만에 OLED TV를 시장에 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10년 만에 신제품을 선보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미 지금 LG전자는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는 OLED 쪽에서 60%에다가 달하기도 하고요. 기술력까지도 훨씬 앞서고 있다는 그런 이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수혈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앞으로 좀 사업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도 OLED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지난해는 한 40% 정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이제 투자 자금 수요로 인해서 사업 구조들도 조금 더 이제 이제 사업은 밀고 또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비중을 축소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된다면은 충분히 2025년도 그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는 또 추가적으로 시장 점유율까지도 더 크게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전자 금융 지원에 힘입어서 LG 디스플레이가 한층 더 이제 재무적인 좀 그 건전성이 어느 정도 이제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서 프리미엄 TV 내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신다면은 LG 디스플레이 주가 움직임 장기적으로도 좀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OLED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 맥북까지 OLED 패널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좀 주가에 탄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영재 전문가님, OLED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OLED 시장에 대해서는 워낙 주식 와이프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조금 다른 관점을 좀 보고 싶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작년 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 정도로 기준금리 차가 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안전한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의 가치가 이율이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있을 때 이율보다 높고 또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면 당연히 국내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언론에 따라서 기사를 보면은 주로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게 법인세 개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 또 실질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낮기 때문에 실질 인플레이션을 가정했을 때 실질 금리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높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LG전자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자금을 수혈하는 걸 보고 의외로 계열사들이 자금 수혈하기가 지금 빡빡한 거 아닌가라는 유동성의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해외에 있는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최근에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그 둔촌주공을 건설하다가 PF발 그 레고랜드발 PF 경색으로 인해서 재현장이 안 되니까 롯데건설이 직접 이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시공사가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니 롯데케미칼의 자금을 대여해 온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온 적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금의 유동성이 좀 막혀 있는 측면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자금을 구하지 않고 계열사에서 지금 자금을 가져오는 것도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도 있고 특히 최근에 금융권 리스크들, 미국의 은행 리스크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뱅크 SVB 은행을 보면서 예금자 보고되니까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SVB 뱅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들, 그 회사들은 자금들을 땡겨가지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기업들인데 예금은 보호될지 모르겠지만 대출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열사 간에 서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건 물론 회사를 키우고 있다는 데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롯데 건도 참조를 해보면은 오히려 지금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시그널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든다라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계열사들의 자금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도 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보면서 어쨌든 대기업이니까 이렇게 좀 수혈을 받아서 살아나고 경쟁을 또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는 또 어떠한 종목을 조금 바라봐야 되는지 OLED 섹터 가운데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세 가지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부터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재무 잠깐 한번 봐드리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021년도까지 매출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 언택트 수혜를 힘입어서 매출 실적이 굉장히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역풍을 바로 맞아버렸죠. 그 다음 해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2조 가량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도 3조 역시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수요 부진 등으로 재고들이 쌓이게 되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최악의
지금 실적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위기 속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전자에 지금 뭐 돈을 빌리면서 어떻게 이제 하겠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랑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에 또 LG전자에게 매 분기마다 이자를 이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약 1조 8천억 원 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집 살 때 대출금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다 돈을 내가 여유 현금을 다 끌어가지고 갚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윳돈은 어느 정도 이제 둔 상태에서 이자 지급하면 사업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수요를 받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LG 그룹 차원에서도 디스플레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놓칠 수 없는 또 핵심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예, 글로벌 지금 넘버원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게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LG 쪽에서 사실 뭐 개척했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 분야가 OLED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LG가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만 좀 좋아진다면 실적 반영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저는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지금 LG 디스플레이고 올해까지는 예상 컨센서스상 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조단위 역시나 1조 가량의 적자가 있을 예정이지만 사실상 이 적자에서 또 흑자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또 발생하게 되면은 주가는 또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오히려 바닥권을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LG 디스플레이가 그 대형주이기도 하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 거래량이 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크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엄 TV뿐만 아니라 OLED는 뭐 게이밍이라든지 뭐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그런 디스플레이라든지 다 이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또 차량용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도 다 이 OLED 판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지금 주가 움직임 보면은 이제 전고점 구간대, 그러니까 2월달 구간대까지는 지금 좀 올라왔는데 제가 보는 이제 구간은 이 거래량이 지금 붙어주기 시작한 시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관심이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이번 연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도 안 돼서 한 18,000원 구간까지는 회복세가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024년도까지 조금 더 그 점유율 확대되는 부분들까지 기대를 해보자면은 중장기적으로는 23,000원 이상까지도 장기 보유 관점으로 목표가 잡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주가 움직임 대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일단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거나 지금부터 이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진행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가 또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아바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아바텍의 잠깐 그 최대 주주 관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최대 주주 관계를 보시면 지금 3대 주주의 LG 디스플레이가 12.81%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LG 쪽에서 OLED에 지금 LG전자 쪽에서 투자를 한다 하면은 아바텍 역시도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OLED 시각과 또 MLCC 등의 이제 신사업을 키우면서 지금 최근에 좀 빠르게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 LCD 디스플레이 시각 전문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시각이라는 게 방막 트랜지스터 회로 패턴을 만들 때 화학적 애칭 기술을 적용해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그런 공정을 말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어려우니까 좀 차치하고요. 그만큼 이제 그 디스플레이 만들 때 필요한 공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각 과정을 거쳐서 디스플레이를 더 얇고 가볍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제 기술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LCD 디스플레이 시각으로 매출을 이제 90% 이상 올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OLED 시각 사업에도 뛰어들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와의 이런 관계성을 좀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주가 움직임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바텍의 매출 실적도 보시면요. 2022년도는 역시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바텍도 실적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매출액도 증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흑자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인 이런 모멘텀들까지도 바라봤을 때 아바텍의 움직임은 뭐 장비주를 투자하실 분들이시라면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바텍 역시도 오늘 구간에서 거래량이 한번 지금 붙어주기 시작했고요. 이전에 거래량이 9월 달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 추세선을 오늘 드디어 이제 돌파해주려는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조금 더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낙수 효과와 더불어서 조금 더 빠른 그런 이제 시세 변동을 좀 노려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야스라는 종목을 봐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야스는 제가 아까 오전장에 봤을 때 종목이 이제 계속 좀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제가 출전 종목으로 가지고 올까 말까 정말 그 정도로 고민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다른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대신에. 근데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가져왔으면은 이제 또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생길 뻔했어요. 야스 같은 경우에도 잠깐 또 지분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분 관계를 보시면 역시나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분을 지금 한 15.32%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OLED 장비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OLED 증착 공정의 증착 시스템과 증발원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제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라인의 증착 장비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는데 이후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OLED 투자가 한번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의 실적과 사실상 비슷하게 이제 계속 커플링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을 재무적으로 보였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처음으로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세계 처음으로 대형 OLED용 증착 시스템을 양산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와의 이런 관계성을 봤을 때 오늘 야스의 움직임 상한가까지 충분히 갈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022년도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적자를 냈기 때문에 역시나 재무적으로 비슷하게 흐름이 가기 때문에 영업이익 적자가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LG 디스플레이 쪽 다시 자금 수혈 들어오게 되면은 야스 역시도 역시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만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간에서 상한가 갔다고 해가지고 이거 못 잡아서 너무 아쉽네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에 상승세가 나오고 나면은 또 주가 조정이 1개월에 3개월 정도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재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갔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심은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15,000원 선 구간까지도 추세 상승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뭐 2021년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올라간 구간만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살아날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OLED 관련 종목분들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LED 전반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분 3가지 종목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주식와이프님께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데 그걸 찾기 위해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의 손을 벌렸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위기 겪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머니가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네. 네, 이미 지금 주식계에 데모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방송 한 지 벌써 7년 차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진짜 세월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쌤은 항상 이제 제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쌤과 같이 좀 소통하면서 외로운 주식시장에서 주쌤의 또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함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톡방 열려 있습니다. 주쌤이 매일 이제 장전 시황부터 시작해서 장마감까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시황도 올려드리고 뉴스도 올려드리고 또 가끔 가다가
유료 자료 리포트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관련주도 제가 싹 다 이만큼씩 막 되는 자료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공부하시라고 주쌤이 특강 영상도 종종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쌤과 같이 함께 외로운 주식시장 같이 함께 싸워서 이겨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톡방에 넘어오세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주쌤은 항상 제자리에 있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쌤의 톡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래 QR코드나 내지는 이것도 어렵다 하시면 문자 샵 3772번에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 통해서 톡방도 무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와 함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리그 쟁탈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영재 전문가 그리고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 2번 역시나 마찬가지로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켜신 다음에 카메라를 화면에 대주시면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리그 쟁탈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한 종목씩을 엄선해서 들고 오셨는데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의 위기의 종목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지금 이 순간 들고 오셨군요. 이 순간의 네. 위기입니다. 이 순간의 위기인데 네. 오늘 셀트리온 주총날입니다. 주총날에 맞습니다. 주가가 박살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단 서영진 회장이 복귀했다는 이벤트 소멸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셀트리온이 최근에 그룹사 셀트리온이 50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자사주들 소각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서정진 회장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회사를 인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그 회사의 인수에 쓰기 위해서 이 매입한 자사주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실망 매물들이 장중에 우수수 나오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사가 일단 미국에 있는 박스터 인터내셔널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부인 바이오 파마 솔루션 사업부를 인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것들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소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호재죠. 왜냐하면 소각을 하면은 남아있는 주주들의 그 주주 가치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이 100만 주가 있을 때랑 주식이 10,000주가 있을 때랑 이 주식의 희소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각을 할수록 주주들에게 호재인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실망 매물에 대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승폭이 좀 있는 거에 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승한 부분들도 사실 많지 않다. 오늘 오히려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반납을 했다라는 측면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즉 에코프로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에코프로 삼형제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형제죠. 큰형과 첫째 형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종목들 에코프로 첫째와 둘째가 만약에 조정을 주게 된다면은 다음 주도 섹터로는 좀 바이오 섹터들도 한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낙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것도 맞고 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정말로 2020년에 고점을 만들고 16만 원대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 쉬지 않고 5만 원대까지 왔다가 이제 다시 6만 원대를 복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 선에서 바닥을 잡고 있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낙폭이 있지만 61선 정도 되는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짧게 칼을 잡고 들어가신다면은 이런 종목도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유통을 시키거나 한다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 회사와 자회사 간의 주식 swap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이 자사주 자체가 묶여있는 물량이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대감으로 이미 올라왔던 부분, 얼마 올라오지도 못했지만 그 부분도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낙폭이 있는 종목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6만 3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한 61선 지지가 나온 자리고요. 다만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최저가는 5만 3천 원 정도인데 최저가 가기 전에 있던 지지 라인, 한 단계 위 지지 라인을 잡고 한 5만 8천 원 정도 손절가를 잡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고 돌려서 양봉으로 슈팅이 나온다면은 장기 평대한 검은색 라인 인근 정도, 한 7만 5천 원 정도 정고점 인근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총 이후에 이슈슈말로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단기 접근 가능하다.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 5만 8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시장에 좀 트렌디한 종목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근에 주쌤의 네. 이런 추전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았죠. 네,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140% 이상 지금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쌤이 내일 바로 오전에 지금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시세를 이렇게 낼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의 대시세 이런 종목 발굴법 궁금하다 하시면 톡방에 넘어오시면 제가 내일 오전에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강의까지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떠먹여드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어머니 같은 전문가다 보니까 오늘은 OLED 관련주 제가 핌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핌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요 OLED용 오픈 메탈 마스크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깐 실적적인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은 같이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핌스 보시면은 매출액은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번 줄어들긴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게 왜냐면은 매출 실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고객사항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캐파가 커지면은 당연히 그 신사업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핌스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지금 새롭게 이제 짓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재원들을 자금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공장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공장이 나중에 착공이 되고 나중에 물량 공급이 또 더 많이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향후에 이제 실적에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예상 컨센서스 역시도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뭐 무려 10배 가까이나 되는 영업이익, 이제 100억의 그런 영업이익이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OLED 관련주 좀 관심 있다 하신다면은 핌스까지도 같이 함께 좀 가져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고요.
핌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또 삼성 디스플레이이기도 합니다. LG 네.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투자 밀려나겠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지지 않겠죠. 그래서 핌스 같이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도 지금 좀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18,500원 구간에서 한번 저항 받을 가능성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일단은 18,500원 1차로 한번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1선 흐름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하지 않는 한 보유 관점 유지하시라는 의미에서 14,500원 단기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OLED 관련주 핌스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두 출전 종목 앞으로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빅리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 와이프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같은 번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또 내일 또 방송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